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탄 전투기가 격추되자 극적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한 미군 조종사가 36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이 장교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권총 한정과 생존 키트에 의존해 사투를 벌였는데 몸을 부상당했는데도 이란군의 위치까지 아군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상세한 구조 상황 전합니다. 격추된 미 F-15E 전투기에서 탈출한 미군 대령은 이란의 남서부 산악지대에 낙하했습니다.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험준한 지형으로 이동한 뒤 갈라진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But the pilot himself went 7,000 feet up a ridgeline, hid inside that ridgeline as the CIA pinpointed the location. 부상까지 당한 장교는 은신처에서 이란의 집요한 수색을 따돌렸습니다. 아군에게는 무전을 보내 이란군이 진격해오는 지역을 알려 공격을 도왔습니다. 특공대 도착 후 미군은 장교의 은신처 주변에 이란군 접근을 막기 위해 폭탄을 투하하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군이 물러간 뒤에도 장교는 위치가 노출될까 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고 36시간 만에 마침내 구출됐습니다. The US Special Forces went into what we understand to be very dangerous mountainous territory and they were able to locate and then rescue this US officer. 영화처럼 극적으로 구조된 장교는 비상탈출 당시 무전기와 통신 장비, 방어용 권총 한 자루, 비상식량과 식수 등이 담긴 생존 키트만 갖고 있었습니다. 권총 한정과 생존 키트에 의존해 험악한 지형의 적진 한가운데서 36시간을 버틴 겁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해당 장교는 탈출한 뒤 14시간이 지나서야 생존했다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란의 함정일 수도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구출까지 치밀한 신경전과 교란 작전까지 펼쳤는데 계속해서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장교가 처음 무전을 보낸 건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F-15E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뒤 14시간 만입니다. 무전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슬람 신자가 한 말이거나 장교가 포로로 잡혔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확인한 뒤에야 생존 신호로 확신하고 구출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보다 먼저 장교를 찾아 구조해야 하는 상황. 미 정보당국은 장교를 확보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란 수색대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서입니다. The CIA carrying out a disinformation campaign inside Iran to spread false information that both pilots had already been rescued by then. That, of course, wasn't true. 전파를 교란하고 주요 도로를 폭격해 이란 병력의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미군은 구출한 장교를 이송하려던 C-130 수송기가 활주로 모래에 박혀 이륙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체 항공기를 투입하고서야 아슬아슬하게 구출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고장난 수송기는 폭파됐는데 شامل دو فروند هواپیمای ترابری نظامی C-130 و دو فروند بالگرد بلک هاک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و مجبور به فرود اضطراری در یکی از مناطق جنوب اصفهان شدند. 미 언론은 이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직접 전투기를 보내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작전이 우라늄 탈취를 시도하기 위한 기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이번 구조작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은 특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980년 이란에서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려던 작전이 대실패로 끝났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패로 미 해군은 특수부대 안에 최고 중에 최고만 선발한 정예팀을 창설했는데 바로 이 팀이 이번 구조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패여 격렬했던 전투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종사 구출 작전은 말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이뤄졌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비롯해 델타포스, 육군 레인저 등 병력 200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정찰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도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네이비실 팀6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62년 창설된 네이비실은 육해공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부대입니다. We train to dive, swim, come out of the water, fight on land, and do anything. Our equipment loadout that we get issued to us from our supply command is just like I can barely fit it into my garage. 이 중에서도 최고의 요원만 선발한 팀6는 팀원 약 300명의 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2011년 9.11 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On orders of the president, a small U.S. team assaulted a secure compound in an affluent suburb of Islamabad to capture or kill Osama bin Laden. 특히 이번 이란 작전 성공은 미국인들에게는 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6 출범 자체가 지난 1980년 이란 미 대사관 인질 52명 구출 작전이 미군 8명 사망이라는 대실패로 끝난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전 수행 훈련, 지휘체계 통합 등 절치부심한 끝에 46년 전 치욕을 씻어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